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본 케이스로 본 한국 국제결혼 전망과 관련된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인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별로 코멘트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주로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기가 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을 올릴 때 가급적이면 그 국제결혼 하신 분들 후기를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연애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 국제결혼, 국제연애와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공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댓글은 서울은 이미 출산율이 0.59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다른 분도 한번 서울의 구별로 한번 좀 확인을 부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가져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은 2022년도에 0.78이었어요. 어메이징합니다. 어메이징한데 올해는 얼마까지 갈까요? 한 0.7 하나? 70?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원래 통계청은 연초에 0.73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는 나왔죠. 근데 이 추세를 보면 0.7 하나 70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시 더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0.59. 0.59면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확실히 어떤 인과관계가 특별히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좀 특히 낮은 지역들을 제가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종로구가 0.47, 지금 0.3대는 없어요. 0.4대는 좀 몇 개 보이는데 강진구 0.46, 그리고 관악구 0.42, 강남구 0.49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0.72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원구도 0.72로 조금 높게 나오고요. 성동구도 0.72 조금 높게 나옵니다. 좀 신혼부부들이 좀 많은 지역들, 젊은 층이 많은 그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많은 지역들이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종로구는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강진구라든가 관악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젊은 층이 많아요. 서초구, 송파구보다는 확실히 강남구가 이제 논현동 쪽, 이제 역삼동 쪽 보면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악구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좀 처음 올라오면 20대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이 관악구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 더 낮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글은 후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작년 올해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고 와이프가 1월에 와서 알바도 하고 한국어도 온라인 강의도 듣고 햄을 뽑고 있답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고민하면 시간만 훌쩍 지날 뿐 도전하세요. 제 와이프는 시장만 갑니다. 옷도 음식도 물가 대비 잘 알려주니 시장만 갑니다. 시장이 더 싸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시장 가면서 사실 플렉스 해봐도 메이커 옷 한 벌도 안 되니 뭐 막상 가서 많이 또 가소비를 안 하는가 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한국 여성에게 하는 거 50%만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한국 여성들의 그 눈높이, 그리고 명품을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또 남과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옷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눈높이는 뭐 명품 소비액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소비 대비해서 전 세계 1등의 눈높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여성들을 만나면 이런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주변에 국결한 사람들도 크게 문제없이 잘 살고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끼리는 서로 뭐 커뮤니티를 많이 하신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뭐 정보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많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이제 정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의 어떤 사례 같은 거,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것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말씀도 크게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17년도 말에 지금의 베트남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제 결혼하세요. 이것도 앞에 분이랑 똑같은 질이죠. 망설이지 말고 빨리 해라. 이 말씀이신 거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다행히 한류가 세계적으로 먹혀서 한국 남자가 국제 결혼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제 결혼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분 글도 빨리 하라는 거래요. 이번 글은 다 거의 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빨리 해라. 괜히 쫄지 마라. 다들 그런 취지인데 문화 같은 것도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봤을 때 과거에 뭐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럴 때는 홍콩 문화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또 일본이 또 한참 잘 나갔을 때 일본 문화 같은 경우도 세계로 많이 퍼졌죠. 이게 제가 보니까 해당 국가들이 전성기 시절 경제가 잘 나갈 때 보면 문화도 이게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그 문화가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랑 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류가 뭐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가 피크일지 저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츠 경쟁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음주 가무에 능한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능력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 결혼을 했거나 국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의 고기를 보면 한류 버프가 확실히 있대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제가 전에도 우리나라 그때 당시 문화관광청이라든가 이런 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을 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국제 결혼하기는 너무나도 좋은 시절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지고 취약계층 및 노인 1인 가구로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합니다. 여성 1인이 가구를 자꾸 국가가 부양해 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의기양양한 그들의 모습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기는 했어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남자들이 모르는 게 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찾다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게 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겠는데 정말 많습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남자들한테 그렇게 우리나라가 배려를 해주냐? 없어요. 남자한테 뭐 특별한 지원이 있나요? 이거는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자는 그렇잖아요.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결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한 35 정도까지 따지다가 보통 그때는 안 하는 거죠. 하지만 35 넘어서는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잘못이죠.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 1인 가구 지원 이야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런 지원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결정인데 왜 이게 국가가 지원해야 되나요? 그거의 재원은 누굽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남자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정책은 제가 볼 때 하면 결코 안 되고 그리고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굳이 돈을 쓴다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제 근로활동을 하기 힘든 노인 1인 가구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빈곤율 1위가 그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OECD에서 빈곤율 같은 경우는 자산을 뺀 겁니다. 소득만 가지고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지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실제로 노인 빈곤율이 많긴 많아요.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본인 돈을 전부 다 자식들한테 때려부은 부모님들 어르신 세대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식들의 부양을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산업화 세대에 이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이분은 약간 좀 반박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여자한테 인기 없는 남자는 일본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와 일본 여자의 가치관이 달라요.
일본 여자하고 또 다른 일반적인 해외 여성들 간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한국 여자는 중국 여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누구보다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일본 여성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안 따져요. 동남아 여성도 그렇고 서구권 여성들도 중시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지, 성실한지를 따져요. 이미 이 사람이 갖추어져 있는 게 얼만큼 많은가가 중요 요소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외 여성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더라고요. 결혼해도 일을 하겠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뭐 파트타임을 해서라도 같이 우리가 읽고 나가자, 아껴 쓰고 그렇게 생활하자는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국 여성들은 그런 마인드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적어요.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율상으로 본다면 전업주부로 꿀 빨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꿀을 빨려고 하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산을 많이 일구어 놓든지, 아니면 시댁 쪽에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소득이 많든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한테 인기 없다고 해외 여성들한테 인기 없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다. 이거 뭐 제 영상에도 간혹 가다가 이제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댓글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수많은 어떤 사례들, 수많은 후기들을 보면 확실히 한국 여자랑 기준이 다르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놈 선발대라고 하십니다. 이거 하여튼 나 이런 용기 있는 분들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선발대 중 1인으로 보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본인 나이는 52세, 19세 여자와 몇 살 차이죠? 3개월 전 맞선을 하고 다음 달 중순에 전통 혼례를 위해 출국 확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매달 한 번씩 총 6번 방문하면서 3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까지 두루두루 선택하고 알아보다가 뭐라도 확실한 것 하나라도 얻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액면가 어린 여자로 결정했습니다. 어리면 육체적으로 강하고 정신도 때가 덜 탔을 거라는 믿음으로. 저처럼 30살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20살 차이. 주로 20살 차이예요? 하긴 제가 여가부 자료를 봐도 지금 최근에 30대 분들이 좀 가시긴 하지만 여가부 통계로 보면 남자들은 거의 40대예요. 40대가 제일 많아요. 중반 넘어가는 분들이. 자, 그리고 하지만 나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자의 현재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살이 어리더라도 이미 32살이면 뭐합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6번까지 방문한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정인데, 이제 맞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 좀 번거롭지만 매달 한 번씩 6번 갔으면 경비도 적지 않게 들었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 경비 그렇게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트남 놈 선발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의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먼저 앞서간 거잖아요. 그래서 후기 같은 거 있으면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말로만 국제결혼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요. 앞뒤 따지다가 늦어지면 더 손해입니다. 본인도 실행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막상 하고 나니 더 빨리 할 걸 후회 중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하신 분들은 빨리 할 걸. 사실 아무래도 이게 뭐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리고 막상 이제 해외 여성 만난다는 게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선뜻 최종적인 액션까지는 좀 시간이 다들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쭉 내용을 보면 좀 더 빨리 갈 걸 후회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댓글을 보면요. 일본 남자들 불쌍하다. 어떻게 피한다고 온 데가 한국이냐 이렇게 하셨는데, 일본 남성들이 한참 이제 국제결혼을 많이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가 중국하고 필리핀입니다. 3위가 이제 한국인데 한국도 꽤 많이 국제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과 중국을 선택한 거는 일본 남자들이
잘못 선택한 거죠. 지레 피하려다가 핵폭탄 맞은 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일본 남성들은 꼭 그게 아니다고 하더라도 일본 자료를 보면 미국 정도를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국가들하고는 이혼율이 높아요. 일본 자국 여성과 이혼율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일본 남성들은 국제 결혼이 누가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성공 사례보다 실패율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남성들은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만족도도 높고 이혼율도 상대적으로 한국 국내혼보다 낮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 결혼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아가씨들이 질이 나쁘기보다는 국제결혼 중개가 불법입니다.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치부되기 때문에 중개사업 자체가 어렵고 몰래 한다고 해도 모은 아가씨들 검증도 어렵고 베트남처럼 애프터가 불가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성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뭐 어플이라든가 현지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을 권장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어이구 대단하시네요. 드디어 이제 본격 시작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베트남론이 작년 11월에 제가 나온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따져봐야 몇 달 안 됐어요. 10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보이고 지금 후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좋아요.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글을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저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중개업체들도 보면 지금 베트남으로 거의 다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다른 국가로 지금 컨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가시면 선택할 수 있는 국가가 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아무래도 남자들 입장에서 지금 국제결혼이 제일 힘든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해외로 나가가지고 직접 컨택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한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